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13편 콘텐츠로 2023학년도 초등 임용시험이 모집 정원 및 경쟁률을 비롯해 교육 전문 대학원 도입 이슈에 대해 논해보려 합니다. 간혹 이 팀장에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지방교대에 N등급 학생이 합격한 사례를 언급하시며 교육대학교의 입결이 얼마나 떨어질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학령인구 감소나 임용시험 경쟁률 상승으로 인해 교육대학교의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의 입결 하락은 예상되기는 하나, 정시 모집에서 기이한 펑크 현상은 매년 발생하기도 하고, 아직도 수시 모집에서는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교육대학교에 지원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등 임용 TO 및 경쟁률 분석 콘텐츠는 2020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기도 하고,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교육대학교나 초등 임용시험에 대한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해 두었기에 교육대학교를 지망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전 콘텐츠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석 소장님께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3편을 통해 초등 임용시험의 구조 및 합격 이후 발령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은 1차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면제하여 교직 논술만 실시합니다. 또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4편 콘텐츠에서는 초등교원 임용 경쟁시험 TO의 변천사와 2018년 TO 급감에 의한 대규모 시위 사태, 그리고 향후 교대 전망에 대해 석 소장님께서 논하신 바가 있으니 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10편 콘텐츠에서는 이 팀장이 2022학년도 초등 임용시험의 TO와 경쟁률을 비롯해 교육대학교별 초등 임용시험 합격률, 지역 가산점 등 교육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지원 전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초등 임용시험 TO 및 경쟁률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3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모집 정원과 경쟁률 정리 자료입니다. 장애의 경우 장애를 가진 수험생을 위해 정원을 따로 할당해둔 전형을 의미하며, 경기교육청에서는 연천군, 충남교육청에서는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지역, 전남교육청에서는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을 대상으로 지역 제한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으로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했을 시 지정된 지역 내 학교의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8년을 의무로 근속해야 합니다. 2023학년도에는 총 3,561명이 신규 초등교사를 모집하였고, 여기에 7,525명이 지원하여 전체 경쟁률이 2.11대 1이었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광주 7.4대 1로, 이는 5명이라는 매우 적은 인원만을 모집하기 때문이었으며, 광주에서는 현재 교원의 연령이 낮아 신규 교원 수급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기에 5명 전후의 인원만 선발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보통 전남 지역이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하고는 하며, 실제로 전남 지역의 시군2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으로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광주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기 어려운 광주교대 학생들을 위해 전남 지역에서 일정 TO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역시나 서울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프라가 좋은 서울에 근무할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최종 합격선도 가장 높게 형성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2018학년도 초등 임용 TO가 2017학년도의 846명에 대비해서 385명으로 크게 떨어지는 충격을 겪고, 계속해서 TO가 감소하여 2023학년도에는 115명이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서울 지역이 임용 TO나 경쟁률이 전망은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지역은 모집 인원도 지원 인원도 가장 많아서 전체 경쟁률 평균이 바로미터라고 여겨지는 편이며, 실제로 2023학년도의 경기 지역의 경쟁률과 전체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모집 정원과 경쟁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 대비 TO는 185명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경쟁률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모든 지역이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경기는 44명, 제주는 41명 TO가 늘어나 지원 인원 역시 덩달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2대1 정도의 경쟁률로 응시한 인원이 절반 정도는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2019년 미달 사태가 발생한 적 있어 강원교육청에서는 강원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할 것을 독려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옛말이라 할 수 있고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모두 초등 임용시험 전체 경쟁률보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물론 임용시험의 관문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기에 강원 지역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는 사실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면적이 넓고 학생이 적은 농어촌 학교가 많은 강원에서 정원을 이처럼 점점 줄이면 교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교육 전문 대학원 도입 이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논의가 되던 주제이기는 했지만, 교육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교육 전문 대학원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개혁안이 떡하니 들어가 있어 현재 교전원 도입 논란이 교육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교육 전문 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할 계획에 있고,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도 제시할 예정이라 이후 이 팀장이 콘텐츠를 따로 제작하기는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교육 전문 대학원이란 로스쿨처럼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를 전문 대학원으로 개편하는 교육 모델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석사 수준의 인재를 길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하나 아직 모든 것이 논의 단계에 불과하여 교육 전문 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을 교육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정보가 없기는 한데, 일단 교육 전문 대학원 체제로 논의되는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5, 6년제로 현재 의과대학 체제와 유사한 체제입니다. 4년
4년이 교육과정을 6년으로 확대하며 교원이 전문성을 신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의과대학 졸업 이후 기대되는 소득과 초등교사가 된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6년을 투자하겠다는 선택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합니다. 현장 교원들에 따르면 초등 임용시험 합격 이후 학교생활 적응 시 힘들었던 점은 전문성이나 이론 지식이 부족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의 간극에 의한 것이었기에 차라리 4년이 교육과정은 유지하되 현장 실습 위주로 교육을 재편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3년제입니다. 다양한 학부 출신의 학생들을 교육 전문 대학원으로 입학시켜 교사로 길러내는 제도입니다. 로스쿨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전공 지식을 갖춘 교사가 양성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대학원이 높은 학비를 생각했을 때 돈이 없으면 교사를 지망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4+2년제입니다. 교육 전문 대학원 입학 자격을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생으로 제한하여 2년이 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쳐 교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며 4+3년제 체제와 비교했을 때 다양성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들이 입학하므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팀장이 생각에는 이러한 모든 논의의 핵심은 교원수 감축에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도 그렇고 초등교사 임용 대기 기간도 길어진 만큼 초등 임용 TO 감소는 필연적인데 교육대학교 측에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굳게 버티고 있는지라 TO 대비 교원 양성 정원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교육 전문 대학원이라는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 대학원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기관 간 통합을 하든 대학 내의 교원 양성 루트를 통합하든 통합을 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팀장이 방금 6년, 7년이 수학 기간을 거쳐 초등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교육 전문 대학원이라는 관문을 거치도록 하면서 긴 시간을 거쳐서라도 초등교사가 꼭 되고 싶은 사명감을 가진 교사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 대학원 도입 시 임용시험 없이 바로 교사가 되도록 하는 무시험 임용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되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교육대학교 졸업생들과 교육 전문 대학원 졸업 후 바로 초등교사로 투입되는 인원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 전문 대학원 및 무시험 임용이 정착된다면 어쩌면 임용시험은 사법고시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고요. 또 교육 전문 대학원 도입 방안을 살펴보시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를 졸업하면 취득하는 자격증은 정교사 2급 자격증으로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연수 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 전문 대학원 졸업 시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바로 수여하게 된다면 부와 여유를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정교사 1급 수여 방안도 논의 중일 뿐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지만 2024학년도부터 교육대학교에 입학할 신입생부터는 교원 수급 모델이 개편될 시에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할 4월이 교육 전문 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이나 교육 전문 대학원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예의주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